안녕하세요. 다둥 패밀리의 다둥맘입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정책론 제2장,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와 이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장은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특성이었다면 2장은 무슨 기준으로 정책을 판단하느냐, 즉 가치와 이념의 문제를 다루는 단원입니다. 강의 흐름은 이렇게 갈게요. 첫째, 사회복지정책의 핵심 가치. 둘째, 롤스의 사회정의론. 셋째, 적절성과 효율성 개념. 넷째, 사회복지정책의 이념 유형입니다. 1. 사회복지정책의 가치란 무엇인가? 먼저 가치가 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가치는 무엇이 좋고 나쁜지, 옳고 그른지에 대한 기준과 신념을 말합니다. 사회복지정책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가치를 우선하느냐에 따라 어떤 정책은 좋게 보이고 또 어떤 정책은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가치는 자유, 평등, 정의, 그리고 적절성과 효율성입니다.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2. 자유,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첫 번째 가치는 자유입니다. 자유는 간섭받지 않을 권리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재에서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나눕니다. 먼저 소극적 자유입니다. 소극적 자유는 국가나 타인의 간섭에서 벗어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세금을 적게 내고 싶다, 국가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싶다, 복지보다는 시장에 맡기고 싶다, 이런 생각은 대체로 소극적 자유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나옵니다. 다음은 적극적 자유입니다. 적극적 자유는 하고 싶은 것을 실제로 할 수 있는 능력에 초점을 맞춥니다. 교육, 의료, 주거 같은 기본 조건이 일정 수준 이상 보장되어야 비로소 사람답게 살 자유가 생긴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 자유를 중시하는 입장은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하고 복지 정책을 통해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시험에서는 소극적 자유 간섭으로부터의 자유, 적극적 자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 이렇게 짝을 맞춰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3. 평등 결과, 비례, 기회. 두 번째 가치는 평등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똑같이처럼 보이지만 평등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결과의 평등입니다. 소득과 재산, 생활 수준의 차이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누진세, 소득재 분배, 최저소득 보장 같은 정책이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는 대표 예입니다. 둘째, 비례적 평등입니다. 형평성, 공평성이라고도 합니다. 능력, 공헌, 필요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오히려 공정하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거나 돌봄이 많이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비례적 평등에 가깝습니다. 셋째, 기회의 평등입니다. 출발선에서의 기회를 비슷하게 맞춰주는 것을 말합니다. 성별, 출신 지역, 부모의 소득 때문에 교육이나 취업에서 불리해지지 않도록 입시제도, 장학금, 차별금지 제도를 통해 기회를 보정해주는 것이 여기에 속합니다. 시험에서는 결과 비례 기회의 평등 중에서 무엇인가? 어떤 정책이 어느 평등 개념과 연결되는가를 묻는 문제가 잘 나오기 때문에 예시와 함께 묶어서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4. 롤스의 사회정의론 절차와 원칙. 이제 조금 어려워 보이는 부분, 롤스의 사회정의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롤스는 정의로운 사회란 무엇인가? 를 질문했습니다. 그는 결과만 공정하면 된다는 입장이 아니라 절차가 공정해야 결과도 정당하다는 절차적 정의를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유명한 개념이 원초적 입장과 무지의 배일입니다. 원초적 입장은 자신이 어떤 계층, 성별, 능력을 가지고 태어날지 모르는 가상의 출발점 상황입니다. 무지의 배일은 내가 부자인지 가난한지, 건강한지, 장애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회제도를 설계한다는 가정입니다. 이 상황에서 사람들은 언제 어디에 태어나든 최소한의 기본권과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선호하게 된다고 봤습니다. 그 결과로
롤스는 두 가지 정의의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째, 자유의 원칙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누려야 합니다. 둘째, 차등의 원칙과 기회균 등의 원칙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그 불평등이 가장 불리한 사람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차등의 원칙입니다. 또한 직책과 지위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가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회균 등의 원칙입니다. 시험 포인트는 무지의 배일 원초적 입장 자유의 원칙 차등의 원칙을 묶어서 떠올릴 수 있는지입니다. 5. 사회적 적절성과 효율성. 이제 적절성과 효율성 개념을 보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적절성입니다. 정책이 사람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수준의 급여와 서비스를 얼마나 제공하고 있는지를 보는 기준입니다. 사람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인지 최소한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적절성은 얼마나 필요한 만큼 주고 있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성입니다. 효율성은 같은 자원으로 얼마나 큰 효과를 내느냐 혹은 같은 효과를 얼마나 적은 비용으로 달성하느냐를 보는 기준입니다. 효율성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목표 효율성과 운영 효율성으로 나눕니다. 목표 효율성은 정책이 겨냥한 대상에게 자원이 얼마나 잘 도달했는지를 보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 아동을 위한 정책이라면 실제로 저소득 아동에게 급여가 잘 전달되었는지 보는 겁니다. 운영 효율성은 그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행정비용이 얼마나 적게 드는지를 보는 기준입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목표 효율성 vs 운영 효율성 구분과 효율성과 형평성 가치가 서로 긴장 관계에 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6. 사회복지정책의 이념 큰 틀 잡기. 이제 2단원 두 번째 큰 주제, 사회복지정책의 이념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념은 사회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생각, 세계관입니다. 어떤 이념을 따르느냐에 따라 국가의 역할, 시장의 역할, 복지 수준에 대한 입장이 크게 달라집니다. 교재에서는 신자유주의, 중도노선, 사회민주주의,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녹색주의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각 이념의 핵심 키워드만 잡아볼게요. 7. 신자유주의 시장 중시, 작은 복지. 첫째, 신자유주의입니다. 신자유주의는 시장과 개인의 자유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봅니다. 국가의 역할은 최소화하고 규제를 줄이고 세금을 낮추고 복지 지출을 줄이는 대신 경쟁을 통해 효율성과 성장을 높이려 합니다.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민간과 시장에 맡기고 국가는 정말 최소한의 안전망만 제공하는 잔여적 복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교재에서는 반복지론 내지 소극적 국가개인론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8. 중도노선 소극적 집합주의. 둘째, 중도노선입니다. 중도노선은 완전한 자유방임도 완전한 복지국가도 아닌 중간 위치에 서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시장 경제를 인정하지만 시장 실패가 심각할 때에는 국가가 제한적으로 개입해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등 기본적인 복지는 책임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극적 집합주의, 즉 최소한의 집단 책임은 인정하되 지나친 복지는 경계한다 정도로 이해하면 편합니다. 9. 사회민주주의 적극적 복지국가 이념. 셋째, 사회민주주의입니다.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민주주의와 복지를 확대하려는 이념입니다. 시장경제의 효율성은 인정하지만 그냥 두면 불평등이 심해지기 때문에 누진세와 사회보험, 공공서비스를 통해 소득을 재분배하고 보편적 복지를 지향합니다. 복지 지출이 늘어나더라도 사회적 연대와 평등이 강화된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북유럽의 복지국가 모델이 대표적인 예로 자주 언급됩니다. 10. 마르크스주의 자본주의 비판과 복지 해석. 넷째, 마르크스주의입니다. 마르크스주의는
자본주의 사회를 근본적으로 계급사회로 보고 복지정책 역시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빈곤을 완화하고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계급 갈등을 완화해서 자본주의 체제를 오래 유지하게 만든다는 비판적 해석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복지 지출을 늘리는 것을 문제 해결로 보지 않고 생산수단의 소유 구조나 계급 관계를 바꾸는 보다 근본적인 사회 변동을 강조합니다. 11. 페미니즘 성불평등과 돌봄의 재분배. 다섯째, 페미니즘 이념입니다. 페미니즘은 사회 정책이 성별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여성에게 집중된 돌봄 부담을 비판하고 복지 정책이 돌봄과 가사노동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남성과 여성 사이에 보다 공평하게 나누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면 육아휴직, 돌봄 서비스, 성인지 예산 등은 페미니즘 관점에서 중요한 정책들입니다. 12. 녹색주의 환경과 지속 가능성. 마지막 여섯째, 녹색주의입니다. 녹색주의는 경제 성장만을 목표로 하는 성장지상주의를 비판하고 환경 생태 지속 가능성을 사회 정책의 중요한 가치로 봅니다. 복지국가가 확대되더라도 자원 고갈과 환경 파괴를 동반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에너지 정책, 교통 정책, 주거 정책 등 환경과 복지를 함께 고려하는 방향을 주장합니다. 사회복지 정책도 단순히 혜택을 더 주는 것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삶과 지구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13. 정리 가치와 이념을 한눈에. 이제 이 장을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는 자유, 평등, 정의, 적절성, 효율성이고 자유는 소극적, 적극적 자유, 평등은 결과, 비례 기회의 평등으로 나뉩니다. 둘째, 롤스의 사회정의론은 원초적 입장과 무지의 배의를 통해 자유의 원칙, 차등의 원칙, 기회균 등의 원칙을 제시합니다. 셋째, 적절성은 얼마나 필요한 만큼 주느냐, 효율성은 같은 자원으로 얼마나 효과를 내느냐에 관심을 두는 개념입니다. 넷째, 사회복지 정책의 이념에는 신자유주의, 중도노선, 사회민주주의,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녹색주의 등이 있으며 시장과 국가의 역할, 복지 수준과 방향을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풀 때는 각 이념의 키워드를 하나씩 떠올려보고 어떤 가치와 연결되는지 자유, 평등, 연대, 환경 등 함께 묶어보면 훨씬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사회복지정책론 제2장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와 이념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어떤 가치를 중시하고 어떤 이념을 따르느냐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함께 정리해줬으면 하는 다른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함께 공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